카카오 네이버 언제 올라가는 거야 대체? 네이버? 카카오?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개인들이 꼭 봐야 할 섹터는 무엇일지. 관련주에 대해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회사, 가장 중요한 기술력, 낚싯바늘 같은 상승장의 큰 주역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인기 있었던 주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 외지학. 네, 오늘은 주식 그림 장사 윤재진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할 섹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고수님.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뭐 1년 이상 혹시 물려 있다든가 아니면 1년 후에는 간다 해놨는데 아직도 안 가는 종목, 그런 것들로 오늘은 좀 한번 선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미워도 다시 한번 개인들이 꼭 봐야 할 섹터는 무엇일지. 첫 번째, 국민주에서 국민주로 전락? 뭐가 있을까요? 혹시 카카오나 뭐 이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주가는 항상 못 가고 반대로 가는 건지. 가장 큰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이슈가 2차 전지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로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요거에 대한 섹터가 굉장히 소외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면서 가장 중요한 AI 시대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AI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뭐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전의 플랫폼에서 너무나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가려졌던 좋은 기업들이 관심이 시작이 된 거죠. 그네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상승 초입 구간에 있고요. 요거에 관련된 주식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었을 때 분명히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면 카카오랑 네이버 둘 다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다. 왜요? 왜? 카카오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속된 말로 얘기하면 많이 해먹었다. 조심해야 된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대의 어떤 흐름상에 맞도록 새로운 플랫폼들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가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와 업무 계약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는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낫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 차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우상향하는 차트네요, 네이버. 그렇죠.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해서 현재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현재 이 녹색선 지지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황선 상기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전 고점까지 상승할 여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네이버에 물려 계신 분들도 네. 있으실 텐데 물타기를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사도 될까요? 물리면 굉장히 아프죠. 아프죠. 네.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그걸 차라리 해지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물을 타게 되면 한 종목에 너무 비중이 크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만약에 뜻대로 반향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멘탈 관리가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관련주에 대해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관련된 회사라면 어떤? 네이버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일단은 네이버가 AI를 활용한 플랫폼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볼 확률이 높다.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의 자회사 중에 알체라라든가 오브젠 같은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 이제 협력된 업체들이 있는데 알고 싶으시면 저번처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 말고 플랫폼 회사라고 하면은 예. 어떤 게 있어요? 바로 LG U+습니다. LG U+가 플랫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LG U+를 단순한 이동통신 회사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LG U+가 새로운 신사업인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LG가 U+3.0이라는 플랫폼 사업을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전기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 신규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3,181억 원, 23년도 올해까지 투자하기로 이미 공시에서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영업이익 차트를 보니까 2019년 중반부터 네, 예.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했네요. LG U+가 5년 평균 ROE가 한 7.45% 정도가 돼요. 그리고 BPS 성장률이 보통 5.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네. 하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10월 20일 기준으로 배당이 6.35%예요. 높네요. 네, 차트를 보시면 우측 사선을 그어놓은 주황색을 보면 현재 저점을 딱 지지하는 구간까지 내려온 거예요. 파란 선으로 한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에 한번 관여를 해볼 만하고요. 앞전에 보면은 5년을 조정하고 나면 굉장히 큰 상승이 왔죠.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제 바닥을 잡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주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꼭 봐야 할 섹터는 3년째 제자리 걸음. 3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면 가장 개인들이 좀 접근하기 힘든 섹터. 알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하면 가장 핵심은 금리 인하가 큰 이슈일 것 같은데. 아유, 그렇죠. 내년 3분기서부터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는 먼저 성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 한 1분기, 늦어도 한 2분기서부터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올 연말쯤에 빠지면 그냥 사도 되지 않을까.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인기 있었던 주식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아직 좀 겁이 나요. 그렇죠. 코로나 때 당한 게 좀 있어가지고. 네. 대신에 종목으로 좀 위험하시면 지난번에 제가 뭘 사라고 그랬죠? ETF. 그렇죠. ETF 바이오를 좀 공략을 하시고 나중에 상황 봐서 좀 상승 여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종목별로 공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하나 또 이슈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바이오 시밀러.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시장에서 권위를 잡았던 그런 약들이니까 많은 회사들이 시밀러를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최근 미국의 특허 만료 예정 상위 10개 의약품이 있어요. 조 단위 매출 단위가 한 총 6개에 달합니다. 당연 물론 여기에서 이제 휴미라가 1등이고요. 10개의 품목이 특허가 풀렸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금리나 시장에 관련된 이슈도 중요하지만 교수님이 제약바이오주를 고를 때 이거는 내가 진짜 꼭 지킨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회사입니다. 임상 실험을 한다든가 뭐 임상에 대한 어떤 과정, 연구했던 결과 같은 거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공개를 하는 회사. 그런 회사는 일단은 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특허나 뭐 이런 부분. 그렇죠. 예를 든다면 뭐 세계 최초, 뭐 글로벌 시장 진출, 국내 유일, 뭐 이런 여러 가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좀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제약 바이오에서 종목을 이렇게 간추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장 개인들이 좀 투자하기 좋은 것은 우량주를 사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량주라고 하면 대기업, 큰 회사를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우량주라고 하면 굉장히 좀 튼튼한 기업. 하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돼서 개인들이 별로 쳐다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청기누설도 하나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 바닥에 낚싯바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낚싯바늘이라고 하면은 그 월봉이 바닥을 잡을 때는 추세가 계속 내리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합니다. 조용해지다가 갑자기 반란이 일어납니다. 뭔가 하나 크게 거래량. 거래량이 빵 터져가면서 낚싯바늘 모양을 해요. 낚싯바늘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확 꺾이잖아요. 네. 한번 반등이 오르는데 이건 그냥 가지는 않아요. 그 상태에서 횡보를 하면서 그 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럼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볼만하죠.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일단은 SK 케미칼을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과거에 그랬던 그렇죠. 거예요? 이게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이게 낚싯바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발생이 됐잖아요. 한번 이슈가 나오고 약간 조정을 했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미 이게 하락의 전조를 마친 구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SK 케미칼을 요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일단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세계 두 번째, 국내 최초로 대상포진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 세포배양 사과 독감 백신을 또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제조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외에 뭐 A형 혈우병 치료제 이런 것들도 또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고요. 다 이슈도 좋은데 해필이면 때마침 딱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또 우리 이 빌 게이츠 형님이 오셔가지고 비령. 네, 너 와가지고 또 막 이 회사를 언급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봉을 꼭 보시고 그걸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